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7강 44회 평범한 직장인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오늘 황준현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황준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아까 리허설까지 했지만 지금 느껴지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장이 지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냥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준현 작가님, 지금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17강 통해서 좋은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제가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4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 책 쓰기에 관한 좀 강연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중에 한 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분들 정말 많은데 지금 또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은 김민식 작가님이 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작가가 되기 전에 김민식 작가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작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강연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봤는데 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하니까 정말 또 좋은 강사가 되고 좋은 작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릴레이 강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김주현 작가님이라고 태권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신데요.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내시고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되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뭐 용인대학교나 뭐 이런 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사범 뭐 이런 뭐 선수 출신도 아닌데 정말 비전공자가 지금 태권도를 운영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되게 이제 태권도 관장님은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이분은 더 바쁘게 인터넷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고 주위에서 너무 신기해하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태권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한대요. 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원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현 작가님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행복 책쓰기 연구소의 황준현 작가라고 하고요. 사무실은 네, 제주도에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독서 습관,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다. 이게 책쓰기와 관련된 책인데요. 2권의 책을 작년에 썼고요. 지금은 2권의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 보시면은 지금 육지와 제주도를 넘나들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황준현 작가가 책을 썼다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오늘 이 생각 하나만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황준현 치시면은 오픈 채팅방,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나옵니다. 연락처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명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이 손이 안 나더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2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을 잊지 마라. 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전 서로에게 의미 있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의 듣기만 하면은 5%밖에 안 남는데요. 오늘 아무리 좋은 강의를 제가 해도 선배님들이 노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억은 거의 안 나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서로 설명하거나 실제 해보거나 메모만 해도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이 많은 것 말고 정말 정말 도움되는 거 한 가지라도 노트를 하셔서 저는 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저 작가가 되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이 편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독자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정말 1분 정도 제가 읽게 좀 이제 시간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선배님들이시라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혹은 또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 말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았던 독자의 편지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27살의 청년이 편지를 보내줬는데 한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올해 27살의 청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군대에 가요. 어쩌다 보니 군대 가는 것이 늦어졌네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연기했어요. 공부하거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기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군대에 가기 싫었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제 삶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늘 알바를 했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학생이 방과 후에 또 주말에 벌어봐야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결국 2학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알바를 했고 그 와중에도 무엇인가 배우기도 했지만 그때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의 죽음, 갑자기 생긴 새 아버지까지, 새 어머니까지 있었네요. 중학생인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달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다행히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늘 웃고 다녔거든요. 아마 저는 저를 그렇게 포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더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친구가 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다음의 말이었어요. 작가님, 저도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27살에 군대를 간대요. 그리고 스펙이 없었고 직업이 없었고요. 고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친구의 사연을 보고는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M4 세대라고 했는데 M4가 모든 걸 포기한 세대라고 하거든요. 꿈과 희망이 없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걸 M4 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들 M4 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예비 작가님들 제가 만났습니다. 20년 차 가해 강사도 있었고 가정주부도 있었고요. 퇴직을 앞둔 세일즈맨도 있었고 블로거, 필라테스 강사, 고등학생, 1인 기업가, 미래가 불안한 30대 직장인, 50대 주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책을 쓸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고 실제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옆에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인생 그래프라는 겁니다. 한번 힘들 때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대요. 저는 인생 그래프를 과연 어디다 그릴까요? 네. 만약에 제가 20대까지 저의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저는 이 밑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이너스 9 정도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에게 만약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과거로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은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작가가 되고 활동들을 조금 불러보자면요. 이렇게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수많은 저와 관련된 책과 강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1호 제자인데요. 네, 가해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고 작가님 책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를 정말 잘 키우셨으니까 관련된 책을 한번 써봅시다 해서 이분이 80 며칠 만에 계약을 하셨고요. 저보다 더 잘 나갑니다. 라디오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SNS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순식간에 네이버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청주에 가가지고 주부님들을 만났어요. 총 6분의 주부님들 만났는데 작가님 저희도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주부가 혹시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부의 일상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분들도 네,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도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주영 관장님인데요. 이분 처음 만난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 작가가 되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작가님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저한테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글쓰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이분도 네,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분이 저한테 목차랑 제목 등 책 쓰기 코칭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좋습니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 책이 대형 출판사 안 되고 이분의 책이 대형 출판사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차에 제 이야기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제발 써주세요.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제 과목차인데 제 책 제목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저는 책 쓰기 코칭을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중에 한 분은 책이 나왔고 지금 세 분은 열심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단톡방에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2020년도에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제주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법과 책 쓰기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살이 좀 빠져 있을 때 책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책 나오기 전에 저 초고를 3달 만에 썼는데 초고 3달 만에 쓰는 법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기회 나오면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저 강연하고 싶습니다. 저 강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했고요. 교회에서도 강연을 하게 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천의 대형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200명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도 그만큼 지금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 수는 적지만 중압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또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책을 낼 거거든요, 내년에. 맨 처음에 이 친구들은 안 믿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책을 냅니까? 근데 지금은 믿고 있어요. 이제 우리 책은 이제 언제 나오나요? 이러고 있어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 책 안 나오죠. 근데 지금은 저희 책 언제 나오나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전에 저는 뭘 했냐? 작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작년 이맘때.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내가 책을 2권이나 쓰다니. 조금 더 돌아가자면 3월 달에는 이 책이 나왔어요. 3월 27일 나왔는데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되게 좋았죠. 네. 저도 정말 좋았는데 조금만 더 돌아가고 싶어요. 2012년도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 27살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군대를 갔습니다. 아이고, 여기 좀 넘어갈게요. 네. 군인한테 불가능한 명령이 있어요. 군인은 원래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군인한테 불가능한 명령은 군인도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 라는 명령은 절대 지킬 수가 없대요. 네, 저는 27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네, 정말 불행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표정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난 언제 제대하지? 이런 생각으로 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경청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어요. 경청이라는 책을 읽고 친구들의 저 후임들의 마음을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사람을 살리게 돼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왜냐 말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렸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책 한 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난 지금부터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게임을 지금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2 때부터 저는 게임 중독이 좀 있었는데요. 리니지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을 중2 때부터 했고요. 그래서 정신과에까지 가게 됩니다. 너는 게임 중독이 확실하다 해서 주위에 아는 분이 끌고 갔어요, 병원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 걸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얘가 정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저한테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얘는 정상일 리가 없다. 얘는 무조건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두고 딱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을 왜 비정상적이라고 이분이 말을 했을까? 돌아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 가정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 해당하는 걸 체크하시오. 1번 새아버지, 새어머니, 부모의 이혼, 부모의 재혼, 부모의 별거, 부모의 사망. 저는 이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겪었습니다. 저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 한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고 근데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날 위해 울어준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정말 주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7까지 군대 안 간 사람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할까? 넌 안 된다. 넌 망했다. 이 말을 저는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위 사람들 말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난 안 되고 내 삶은 이제 망했구나. 저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난 정말 이제 안 되겠구나. 이때 제가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여기 보면은 호박벌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호박벌은 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도 날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저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호박벌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박벌이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이죠. 핵심을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책 쓰기 특강을 이제 갈 건데요. 누가 책을 쓰는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책을 쓰는지, 어떤 책을 써야 할지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인생에 굴곡이 있거나 원래인데 얼레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유명하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나 혹은 네 번째가 있어요.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를 낸대요. 네, 바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대요. 되게 반전이죠. 그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좀 시간 있다면 알려드리고요. 평범한 사람도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최 사장, 이지성 작가님 이제 너무 유명하죠. 최 사장 우리 작가님도 되게 유명하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알아보시면 되게 충격받으실 겁니다. 아, 이 사람도 책을 낼 수가 있구나. 그죠?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회사가 내 미래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셋째는 최고의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마 강사 활동을 하시거나 책을 써보신 분 정말 알 거예요. 책이 정말 최고의 스펙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꿈의 직장에서도 명예퇴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안 왔더라도 5년 뒤에는 이 일이 일어났을 거래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결국은 쫓겨난다고 합니다. 하고 30대, 20대 친구가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대기업에서요. 네. 제 친구도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데요. 매년 희망퇴직 공고가 내려옵니다. 나가라고. 하고 제 또 강연하다가 한 분을 만나는데 40대 분이셨는데 명예퇴직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사무실에 책상을 빼고 딱 의자 하나만 딱 놔두고 그냥 여기서 앉아서 창문 보고 있으래요. 넌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되게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수행기사가 딸려있는 차를 타는 임원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임원이 된 이후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임원이 되긴 힘들어요. 근데 임원이 된 이유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공병호 소장님 아실 건데요. 이분이 37살에 임원이 돼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퇴사를 당해요. 40살에 무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했대요. 내가 되게 유명하니까 그래도 방송국에서 날 불러주겠지. 그런데 절대 안 불러줬대요. 네.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나를 내보낼 수 있다. 그것이 조직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네, 여러분은 직무유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준비를 전 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전 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통장인데요. 네, 여러분의 통장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월급이 로그인했다가 없어져요. 그죠? 어디선가 계속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월급은 답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노후 파산이란 책이 있는데 일본에서 집이 있고 예금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던 사람도 노후 파산을 못 막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50대 이상 연령대는 월 이만큼의 돈이 나간대요. 그래서 집이 있어도 안 되고 예금이 많아도 안 되고 월급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월급은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왔는데 저는 그게 작가와 강사의 길이었습니다. 하고 세 번째 최고의 스펙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동 인구 중 3분의 1이 1인 기업가예요. 되게 놀랍죠. 미국에 일하는 분들의 3분의 1이 1인 기업가로 활동한답니다. 하고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일본에서 꼭 일어나고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서 꼭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으로 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1인 기업가가 뭐야? 그런데 아마 5년 뒤, 10년 뒤엔 이렇게 물어볼 거래요. 아직도 회사에 다녀?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1인 기업가로 살고 있을 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홀로 비즈니스 제가 좀 추천해드린 책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로 비즈니스 책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네. 토요일 날 이거 사신 분 계시나요? 네. 사람들은 토요일 날마다 이걸 사죠. 그죠? 로또인데요. 혹시 로또 4등 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로또 4등이랑 비슷한 확률이 원고, 투고 돼서 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로또보다 차라리 전 책을 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로또 3등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투고 성공 확률은 1000분의 1이거든요. 근데 보상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꼭 로또 사지 마시고 네, 책을 쓰셨으면 좋겠고 여기 모든 분들은 책 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선배님들 안에 거의 있습니다. 책을 쓸 거리가 있는데 단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어쩌면 그림일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책 겹치는 부분이 책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네, 여러분의 책은 나올 수 있어요. 1000분의 1이 되게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모양만 기억하시면 가능합니다. 조금만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자면요.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요.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책 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문가가 책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분야를 잘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책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모델북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모델북은 아마 질문 시간에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말 남겼습니다. 50권씩 3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요. 5년을 읽으면 전국적인 전문가가 되고요. 7년 읽으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대요. 여러분 독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50권이면 한 주에 한 권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네,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완전 인생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배님들이 정말 저는 꼭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쓰기에 정말 큰 재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쉽게 책 쓰는 법은 이 4단계예요. 그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책 한 권만 잘 읽어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의 책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퍼스널 브랜딩이 됩니다. 이게 책 쓰기 가장 쉬운 4단계고요. 하고 100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신저가 되는 3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책 쓰는 3가지랑 똑같아요. 메신저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작가가 되는 3가지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요.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만 읽어드리면요. 독자에게 자신만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책을 썼는데 자기가 백만장자가 됐대요. 재밌죠? 여러분 이게 책 쓰기의 비밀이에요. 이분이 백만장자라서 책을 쓴 게 아니고요. 백만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자기가 딱 돼버린 거예요. 책을 쓰면은 전문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구본영 선생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요. 두 번째, 미생이라는 책도 엄청 유명하죠. 자, 오늘 엄청난 제가 책 쓰기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윤태호 작가는 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회사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책으로 회사원의 모든 것. 과연 윤태호 작가는 회사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요? 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답 알려드리면요. 네. 윤태호 작가는 회사 생활을 1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 관한 책을 썼을까요? 네,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책을 읽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구본영 작가는 1인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업 경험은 없습니다. 네,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그런데 1인 기업을 정말 잘 운영해서 지금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일본에서 가장 객관적인 책으로 손꼽히는 고전이 있어요. 그죠? 와, 일본을 이렇게 잘 표현한 책이 있다니 이게 깜짝 놀란 책인데요.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되게 반전으로 이 책은 미국인이 썼습니다. 일본을 가장 잘 표현한 글을 미국인이 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일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대요. 뭘로 책을 썼나? 자료로 썼습니다. 자료. 네, 방금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요. 네. 이것보다는 자료 수집은 책 쓰기의 심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미생이 250만 부가 팔렸는데요. 네, 회사의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이분은 회사 생활을 1분도 한 적이 없고요. 구본영 작가님의 책은 1인 기업가의 필독서인데요. 기업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 썼습니다. 저 두 권의 책을 썼잖아요.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책 쓰기인데 그럼 제가 독서 전문가나 책 쓰기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책 쓰기랑 독서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공부했습니다. 독서에 관한 책을 100권 읽었고요. 책 쓰기에 관한 책을 150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잘 알게 되었어요. 하고 질문에 답하시는 방식이 책 쓰기 좀 가장 쉽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책 읽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걸 모아서 하루 1시간 독서 습관 냈고요. 사람들이 책 쓰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두 번째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작가님 20대가 궁금하대요. 27살에 군대 간 거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말해달라고 해서 세 번째 책을 지금 에세이로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 책 제목이 12살 행복한 달팽인데요. 이 책의 작가는 몇 살일까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12살입니다. 12살 친구가 어떻게 책을 썼을까요? 네, 3번이 답인데요. 초등학생도 작가가 됐는데 어떻게 썼냐? 물어보니까 매일 A4 2.5장씩 썼대요. 네, 누구나 쓸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네, 초등학생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힘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혹시나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작가가 되고 싶다고요. 제발 일상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해요. 저도 지금 직장인입니다. 정말 바쁘다는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지만 전 책을 2권 썼고 지금 4번째 쓰고 있는데요.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해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책 쓰기 오래 하지 마세요. 현재도 저는 직장인이고요. 꼭 양자택일할 필요 없습니다. 하시다가 정말 확신이 들면 그때 건너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망고보드나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다 만들었어요. 10초 만에 만들었습니다. 10초 만에. 네, 왜냐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이런 틀로 쓰시면 되고요. 이 책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되게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의 작가님은 일반 사람이에요. 이 책의 작가님은 잭 캠필드 이분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은 생각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돈이 되고 가치가 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인생 스토리 자체가 책 속의 훌륭한 재료와 주제가 됩니다. 이 3권의 책을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정말 여기 선배들인데 경험을 저는 정말 돈 주고 다 사고 싶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써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상상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이거 세 가지만 무조건 인생이 바뀐대요.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고 최근에 이분이 이걸 수정했대요. 네. 셋 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선배님들 만나는 사람 바꾸신 거죠. 지금 시간도 다르게 쓰고 사는 것도 바꾸시고 만난 사람 바꾸셨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쌓이면은 이렇게 십시일반을 계속 듣다 보면 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셔서 정말 도전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내가 쓸 수 있는 분야와 책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홀로 비즈니스에 나오는 그 모양을 기억하시고요. 쓰고 싶은 책에 그 책을 수십 권 정도 읽으세요. 전 독서, 책 쓰기 읽었죠. 하고 쓰고 싶은 책을 찾으세요. 모델북은 뭐냐면 이 책처럼 쓰고 싶다. 이 작가처럼 쓰고 싶다. 그걸 모델북이라고 합니다. 하고 쓰고 고치시면 돼요. 네, 가능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좀 받으시면 좋고요. 투고하면 여러분들은 작가가 되는 겁니다. 책 쓰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하고 출간 계획서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는데요. 이걸 써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걸 알고도 작가가 안 되는 분은 책을 안 써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정말 지금 작가가 되는 최고의 빠른 방법 알려드렸어요. 정말 다른 길은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십니다. 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썼다면 정말 전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스토리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경험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정말 돈으로 못 사죠. 그래서 책 한 권 써주세요. 그럼 제가 그 경험을 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 중에 4마리가 뛰어내렸거든요.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마리가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남은 개구리 몇 마리일까요? 5마리. 5마리입니다.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놀라운 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 여기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한번 마음 먹은 것이 넘어가서 행동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씩 쓰시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4달 뒤에 여기 있는 분들 다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분량은 A4 100매 정도거든요. 아까 초등학교 12살 친구가 A4 2장 반씩 써서 작가 됐다고 했죠. 여기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제가 준비된 건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혹시나 더 많이 준비는 했는데 질문이 나온다면 나머지 답변해드리고요. 저는 제주도 여기 위미 쪽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고요. 아이고. 작가가 되는 수업 커리큘럼은 이렇게 5가지 제가 영상 녹화된 걸 드려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영상 보고 끝나냐? 그런 거 아니고요. 당연히 초고하고 태고 쓰고 첨삭하고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하는 법까지 추가 비용 없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100% 작가님이 다 되시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재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더 궁금하시고 더 알고 싶으시다. 그럼 네이버에 이렇게 황준열 치시면은 바로 저랑 연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좋겠고, 이제는 그 다음은 Q&A 시간인가요? 그 다음 순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